그러다가 돈도 좀 벌고 그렇죠. 이제 또 네. 연결도 되고 해서 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로 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네네. 그때부터는 강의 듣고 그러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겠죠. 네. 그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에도 아마 네. 그런 그 클래스들이 기관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거의 학교마다 그 이제 그 외국인을 언어교육원, 위한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원이 네, 있죠. 있죠. 근데 그 한국어 교육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처음 생겨난 게 원래 이제 교포의 어떤 이제 언어 교육을 위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생 한국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군요. 그렇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90년대에 들어서야 그게 조금 약간 연구의 대상들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비한자권 출신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이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아직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아직 뭐랄까 뭐 우리가 불어나 영어나 이런 거를 배울 때만큼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부족했군요. 그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수준이 대학원하고 그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냥 네. 일상생활이나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넘어서 좀 약간 중급 정도. 그리고 중급에서 넘어서 약 고급, 요즘에 고급이라고 부르긴 예, 하는데 예. 그래도 그게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도 이제 차원이 조금 다른 식의 교육인데 그래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좀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게다가 이 저 국제정치학 대학원 그렇죠. 석사 하려면 그 등장하는 용어 자체가 대부분 그렇죠. 한자어들이 많고 맞아요. 네. 한자는 아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한자가 한자어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뭐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국제정치학 쪽이면 뭐 외교사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혼용문으로 되어 있는 책도 봐야 글쎄요.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자도 나름 재미있는 한국어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다른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8개 국어를 한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진짜예요? 그거 약간 좀 부풀려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부풀려졌고요. 뭐예요? 근데 8개가 우선. 좀 자신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들 정말 자신 있게 그 이제 뭐 영어, 한국어, 불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여행 가는 정도?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책은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치학 기사나 논문은 읽을 수 있는데 말은 못 해요. 이런 약간 그 되게 약간 알겠어요. 지죽박죽 같은 실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어도 있고 네. 동양어 중에는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는 잘 못해요. 잘 네, 못하시고. 정말 잘 못하고. 유럽 쪽엔 뭐 불어, 좀 또 스페인어 뭐 스페인어 좀 하고요. 뭐 포르투갈어도 조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독일어를 진짜 못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네. 원래 그럼 어학적 소질이 있나 봐요. 원래 굉장히 좋아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파고 또 파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학 공부에 무슨 왕도가 있나요? 일단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야, 중요한 용어를 완전 한자어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한 맞아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습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미국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뭐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공부는 배움을 돕는 친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배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그래요. 배움이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 배우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뭐 배우다의 약간 어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끼우다, 끼다, 피우다, 피다, 배우다, 배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몸에 어떤 뭐 해외에 나갔다가 뭐 2주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hey, what's up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몸에 배는 것이 배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그것이 몸에 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습득이죠. 네, 그거 습득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지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그 배움을 조금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활용이 가장 중요해요. 활용을 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매번 실수를 해도 그냥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만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절로 그냥 몸속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맞아요. 네. 경험을 자꾸 노출시키고. 네, 자꾸 갖고 놀고 그래야 돼요. 네. 이거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하고 네.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영어 그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 공부에 돈과 시간을 얼마나 써놓고도 네. 못 하잖아요. 아, 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입식 교육하고 이제 영어 교육 평가하는 방식 중에 그 숙달도라는 말이 있어요. 숙달. 네, 이제 숙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숙지를 했는지 암기를 했는지 다시 내뱉을 수 있는지 뭐 규칙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언어는 항상 규칙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적은 단어, 적은 문법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이거를 다양하게 갖다 쓰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언어 실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외워뒀는지를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기나 주입식 교육이 실생활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이 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부끄럽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근데, 네. 어디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다양한 씨는. 일단 혼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막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 뭐 수업 토론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 좀 제가 다녔던 학과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 지정 토론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요. 그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절대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만 틀리더라도 하자가 우리끼리 한국말만 하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게 굉장히 서로 다른 거를 알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결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죠. 네. 네. 574돌 한글날 기념식. 예. 사회를 보셨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가기념일 기념식에 외국인이 사회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네, 저도 굉장히 좀 게다가 한글날 기념식.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그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타일러 라쉬의 한국말 실력을 네. 공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오늘 경험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다. 감사합니다. 이야. 굉장히 감탄했어요. 네, 저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항상 좀 말로 많이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요즘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말을 점점 더 배우게 되죠. 그렇죠. 네, 많이 배우고 있고. 뭐 BTS 인기 때문에 더더욱 막 그렇고. 그렇죠. 그전에는 한류 때문에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생기는데 이 한국말을 통해서 그러면 더더욱 세계적인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배경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 뭐 유경공원에서 뭐 3.1필지라는 최초의 한글 이제 교과서가 나왔던 게 저와 고향이 같은 사람이 쓴 거고. 누구죠? 누구? 호머 헐버트 박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버몬트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한국어의 이제 한글 활용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뭐 베델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게 배경들 한 200년 전? 뭐 그게 한 140년 그렇죠. 전이겠죠. 30에서 40년 전. 근데 그런 배경들 보면은 한글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세계적인 글자였던 건데 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당당하게 한국말, 한국어가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네, 네. 선천적으로 그 세계적인 거에 굉장히 좀 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가 굉장히 좀 그런 재밌다고 과정에서 생각해요. 우리 타일러 라쉬가 진짜 순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같은 것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 좀 담아가지고 막. 네, 앞으로 뭐 한국어 교육이나 이쪽으로 좀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니 공부와 배움을 구별하고 학습과 습득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일러 라쉬적 공부법 네, 이런 걸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을 그러면 마침 저 이제 내일이 수능 날이고 해서 네. 한국의 수능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슬퍼요. 음. 네, 그 하나의 시험을 어떻게 보면 뭐 다들 같은 거를 보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평가되는 것 같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순간으로 사실은 평가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고 수능을 보시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이 그래요. 예. 근데 그걸로 본인의 점수가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본인의 점수, 인생의 점수는 본인이 매기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이 뭘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정말 특히나 21세기의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렇지. 정말 하고 싶은 거 찾으면 몰두해서 그냥 해낼 수가 있거든요. 시험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본인의 자신을 그런 것 좀 약간 믿고 그런 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굉장히 어릴 때요. 네. 저는 고생물학, 막 공룡이나 이런 공룡 거 연구. 그런 거 하고 싶었다가 어. 또 이제 음악에 빠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합창단 지휘자가 되고 싶었고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자꾸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네. 공룡 연구자나 음악 이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 네.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그렇죠. 저랑 이렇게 한국말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 펴낸 거 가지고 네. 또 한국어 공부한 얘기 가지고 이러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상남도 쪽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공룡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고성이 있죠. 직접 가서 막 보고, 네, 그렇죠.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저도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죠. 그죠. 네. 지금 없어진 그 비정상 회담 뭐 이런 네. 프로그램으로 처음 TV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거기 나가게 됐어요? 비정상회담 출연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한 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원래 정부 초청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국비 장학 제도인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와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석사는 뭐 2년 안에 마친다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외국인한테는 좀 더 걸려야죠. 네, 더 걸리고 그래서 한국 분들도 사실은 더 걸리죠. 4학기까지만 하고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약간 모양새도 좀 그렇고 5학기까지라도 약간 해야지 좀 약간 이렇게 성실한 것 같은 약간 이런 것들 좀 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방끈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방끈까지 나오고 이게 뭐 그래서 가방끈은 계속 길어지는데 장학금은 길어지지가 않아서 장학금은 안 길어지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그때 타이밍에 수료는 했지만 논문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돈은 없고. 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나가 미국에서 결혼한대요. 아. 그래서 성수기 때 그것도 막 8월 말에 아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비행기 가면 안 표값도 되니까.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 남는 돈을 다 가지고 음. 그걸로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영어 과외를 하래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좀 아니 목적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른 지역 출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말로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식품 코너가 있죠. 근데 거기서 반찬을 파시는 분들이 전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외국인이 뭐 김치 먹는 거 사진 찍고 싶대요. 그러면 김치 먹고 그러면 뭐 사진 찍고 뭐 5만 원 받고 가는 꿀알바 같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그런 일이 있어. 그렇대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 이제 공고를 이렇게 막 보면서 막 모든 다 이력서를 날려버렸어요. 그냥 보내다가 뭐 제발 그런 거 하나 걸려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가 왔다가 타일러 씨 맞나요? 하고 네 맞아요. 뭐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네 뭐 인터뷰 하러 나오실 수 있어요? 이제 네 하고 갔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영문 약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TV가 없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갔는데 1대 13 면접관 13명이고 이것저것 다 뭐 다짜고짜 물어보시고 그게 방송국이었어요. 그 방송국에 이제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토론할 건데 2번 하면 된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토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업을 위한 연습, 나중에 논문 발표를 할 때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좋겠다 해서 아니 이것도 네. 진짜 우연이군요. 굉장히 우연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뿌린 그 그죠. 이메일 중에 막 뭐 뿌렸어요.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그죠. 막 하나가 걸리고 그거였던 거고. 네, 가보니까 2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고 파일럿이 확정돼가지고 그렇지. 고정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히. 그 고향의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TV 스타가 돼 있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그거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파악을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광고 하나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브랜드의 광고를 하나 찍게 되면서 광고 모델. 네, 광고 모델을 한 번 했는데 미국에도 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방송을 다 모르시죠. 그래서 방송을 얘기하면 뭐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했더니 너무 잘 됐다. 와 신기하다.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또 요즘에 더더욱 막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또. 코로나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골프 가르치시거든요. LPGA 그 교사이신 건데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선수들이나 아니면 교사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을 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럼 굉장히 골프 잘 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치십니다. 어머니가? 네. 그래서 가끔씩 한국 선수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훈련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약간 컨퍼런스 나가셔가지고 막 활동하시죠. 타일러가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자랑을 하시고 그런 너무 귀여우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이미 석사 학위까지는 했고, 그죠? 뭐 더 공부해서 박사하고 교수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 박사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좀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보다, 연구보다 뭔가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배우면 환경 쪽으로 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환경. 네, 뭐 환경학이나 이번에 펴낸 책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공부나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어떤 뭐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알고 실천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네,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해서 배운 걸 그렇죠.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네, 네, 맞아요. 세상이 좋아지도록 하겠다. 맞아요. 그러고 싶네요. 네. 결국에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세상이 잘 돌아가야지 저도 잘 사니까요. 예, 예. 이기적인 마음에서. 네.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 활동의 계획은 있는 거죠? 네, 뭐 기회가 되면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계속 실천을 해보고 그러고 있으려고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네. 환경 공부하고 그렇죠. 환경 위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도 네, 하고 그것도 계속 할 또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책도 써야 되고 그렇죠. 오늘 저랑 약속한 진짜 외국인을 위한 그래야겠네요. 한국어 교육 교재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거 교재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네. 자,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활동하실 건가요? 그건 어때요? 그 어디서 활동할 건지 어디서 살 건지가 굉장히 고민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산 지가 10년 넘었으니까 떠나도 완전히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 뿌리를 계속 갖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계속 뭐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이군요. 네, 고민 중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기후 위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갓 열린 거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뭐 감염병이나 이런 거 생기는 것이 앞으로 물론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좀 만들어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스스로 어떤 뉴 노멀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차워 나가야죠. 우리 모두가. 네, 맞아요. 그만큼 개개인마다도 약간 뉴 사람이 돼야 되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뉴 버전을 좀 찾으려고 성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끝나도 어쨌든 1년의 절반가량 이상은 한국에 있을 거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네. 기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에 온 또 책도 쓰신 그런 네. 분들 저희 초대석에 여러 사람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누구보다 진짜 한국말을 잘하네요.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됐어요? 네, 10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쭉 산 지가 10년 됐고요. 네, 맨 처음에 온 건 언제예요? 맨 처음에 온 거는 2008년에 3개월 어학연수 왔어요. 2008년. 네, 한국어 공부할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하게 된 지가 한 12년 정도, 12년인가? 13년 정도? 2007년에는 미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맞아요. 네. 왜요? 제가 내가 네. 알기로 88년생이니까 그렇죠. 2007년이면 대학 네. 신입생? 아니면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때. 네네, 그때 맞아요. 한국어에 관심 갖고 배웠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왜요? 왜? 저는 원래 사실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냥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유럽권만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관점이 다양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그냥 뭐 유럽 바깥의 거 아무거나 하나 그냥 막 골라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 방학이었는데 독학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서점에 갔는데 미국 서점은 약간 언어 섹션이 굉장히 좀 빈약해요. 뭐 없어요, 잘.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 공부 잘 안 하죠. 그렇죠. 영어가 만국 공통이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서점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이제 잘 없고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아랍어 이런 거 보면은 다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글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독학으로 맛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중국어를 한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다 병음으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알 수 있겠냐고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한국어 책을 봤는데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걸린 거군요. 우연히 걸렸어요. 이게 그 한글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장점이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로 훈민정음 한글이 배우기 쉬운 언어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집에서 이제 한글을 익혀보고 단어 몇 개 좀 배운 다음에 재밌다 싶어서 제가 그때 배운 단어, 뭐 그때 나온 단어들이 뭐 한국, 김치, 북한 이런 단어가 책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국제정치학에 관심이 있고 그게 전공이었기 때문에 학부에서도 시카고 대학에서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전공하는 사람이면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로 바로 검색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이제 한글로 막 이렇게 치면서 북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핵 말고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뭐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가 쫙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시카고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뭐 국제정치학 개론 수업을 받으면 뭐 유엔의 인권 조약이 왜 있는지 쫙 다 설명을 해주고 그거 이제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례로 뭐 발칸 지역의 내전이나 90년대 루안다 학살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현재 진행형의 전근대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상할 수도 있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사례를 아예 이렇게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한국말에 한 단어로 이렇게 저의 이제 관점이 확대가 돼 버리면 내가 몰랐던 세계가 완전히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거 한 단어만 검색해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돼 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한 문장, 한 책, 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더 약간 시야가 넓어질까 이런 거 그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한국말에 약간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시작은 진짜 우연이군요. 네, 맞아요. 진짜 우연해요. 만약 그 외국어 서적 코너에서 넘길 때 베트남어나 뭐 태국어가 있었다면 그죠. 그럼 거기 빠졌겠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카고 대학 학부 졸업 논문도 북한에 대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예 체계적으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이 국제정치학에서도 한국 문제, 북한 문제에 파고들었군요. 네, 맞아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이나 국제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학부에서 논문 쓸 때 다른 대학의 지도 교수를 삼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겠죠. 사학, 경제학 뭐 이런 거면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학교에 계셔가지고
커밍스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주 제대로 배우셨네. 네, 네. 그래서 최고 전문가한테 아주 자료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1차 자료를 네. 많이 활용하는 그렇지. 걸로. 그죠?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우연히 시작됐지만 네. 관심 갖다 보니 최고의 선생님을 만난 거고 맞아요. 네. 브루스 커밍 선생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네. 이제 아예 한국 서울대학에 와서 석사 과정까지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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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넘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때 금융위기 때 네.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다니고는 싶었는데 바로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관련된 거를 하려고 워싱턴 DC에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주미 한국 대사관, 아. 네, 대사관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했군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사로 대사이실 계실 때? 때 대사실에서 이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네. We used to have it all planned. We thought we knew what it all looked like. We were looking out on the greatest view. We were raised to take a stand. We were raised to keep an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주말 동안 되게 좋은 영화를 보게 We just 돼가지고 sail on through. This is open season. Time is up. Time to believe in. Head on down this very arbitrary road. Armor up and say prayers. From underdogs to millionaires. I heard you're better off on your own, but I ain't gonna face this on alone. So I've been needing you, and I know you've been needing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 We're in this game together.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 believe in me too. We're in this game together.